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수업을 하게 될 강사 김성입니다. 자,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머신러닝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닐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공지능이란 기계에 지능을 부여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린 파커라는 학자는 외부에서 보는 관찰자에게 인간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스마트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방법이나 알고리즘, 기술을 말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러셀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처럼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존 메카시라고 하는 학자는 기계를 인간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백과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백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이런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위크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컴퓨터 시스템인데 인간의 지능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인데 이 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자연적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T 용어사전에서는 인간의 지적 노력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 인간의 지적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공통적으로 어때요?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시스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 흔히 보는 인공지능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공지능의 로봇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가 있고 또 다친 사람을 보호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고 또 파괴된 지구를 어떻게 해요? 폐기물 수거 처리하는 로봇인 월리 같은 로봇도 있고 또 탐사를 하는 탐사 로봇 이브가 있어요. 둘이 만나서
2부가 원리가 지구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화죠. 그러면 또 어떤 영화가 또 있을까요? 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터미네이터에서는 같은 모델의 로봇이지만, 인공지능 로봇이지만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주인공을 보호하기도 하고 주인공을 공격하기도 하죠. 이것을 생각해보면 영화 속 인공지능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 인공지능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또 판단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여요. 그게 가능한 모습이지요. 자, 그럼 영화 속에 터미네이터와 같은 월리와 울트론 같은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을 강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든 모두 해결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영화 같은 상상의 세계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이죠.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어떤 인공지능이 있을까요? 아직은 약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자, 약한 인공지능이란 특정 분야나 범위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알파고를 예를 들어서 보면 알파고는 바둑에서는 거의 천재와 같죠. 하지만 알파고를 청소를 시키면 어때요? 청소 분야에서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정해진 특정 분야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들이 아직까지 대체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어떤 게 있나?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인공지능 같은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적용된 거를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추천을 해주죠. 이거는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 넷플릭스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를 영화, 드라마, 추천 영화, 드라마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모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주는 거고요. 이제 쇼핑몰 같은 사이트에서도 추천 상품이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연령대의 같은 동성들의 뭐 인기 상품 이런 걸 추천할 수도 있고 나하고 같은 리스트의 상품들을 산 사람이 또 동일하게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산 상품을 나한테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은 사람을 이길까요? 이미 이겼죠. 1997년에 체스에서 또 이기고 2016년에 바둑에서 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네, 포커 게임에서도 게이머 11명을 AI가 이겼습니다. 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을 막 이기네요.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회가 바뀌고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자, 볼까요? 없어지는 직업만큼 그 이상으로 또 새로운 직업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어때요? AI를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응용 분야에서 모두 사용을 다른 응용 분야로 모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직종의 직업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런 인공지능이 직업만 이렇게 많이 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앨런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굉장히 위협적이고 최악의 사건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의 아주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하게 잘 모르면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를 찾아보고 모색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배울 인공지능은 과연 어떻게 사물을 학습한다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은 점점 진화해서 딥러닝 수준까지 왔어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그냥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정확도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신러닝,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도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정확도에서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 머신러닝의 한 방법인 딥러닝 방법이 나왔고,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망 구조와 비슷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찾아냈어요. 자, 사람이 제공한 불완전한 규칙에 대해서 스스로 더 나은 규칙을 수정해 나가는 학습 방법. 이것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머신러닝을 더 좀 잘 알게 되려면 딥러닝하고 좀 이렇게 차이점,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면 조금 머신러닝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머신러닝은 장점이 가성비, 값입니다. 자, 필요한 데이터도 10개 이상. 처리 시간도 한 15분 이내. PC 정도의 프로그램 사양을 가지고도 머신러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딥러닝 기술이고 정확도는 아주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딥러닝의 단점은 뭐예요? 머신러닝의 장점하고 반대예요. 필요한 데이터가 100만 개 이상. 그러면 데이터도 많으니까 소요되는 시간도 40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사양도 아주 고가의 사양을 필요로 합니다. 고가의 높은 사양을 필요로 합니다. 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어요. 조금 머신러닝이 이해가 되나요? 자, 현재 머신러닝의 활용 분야를 보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분야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분야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천하는 분야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분야 또 평소와 다르게 이상 감지를 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머신러닝을 학습하려면 어떠한 학습 방법들이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자,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학습이 우리가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도학습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문제하고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를 시킨대요. 모든 데이터하고 규칙을 제공을 합니다는 잠깐만요. 이거는 사람이 제공을 하겠죠.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데이터하고 규칙을 제공을 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강화학습은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잘 돼 있는 성공적인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그 성공적인 방법을 익히게 하는 학습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도학습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상품들이 있고 이 상품들을 진열을 할 거예요. 진열을 하는데 우리가 상품 데이터랑 그다음에 규칙을 주는데 매뉴얼로 제공을 해줍니다. 어디에는 무엇과 무엇을 같이 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블들을 정하고 레이블에 데이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지도학습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지도학습법은 이렇게 상품만 덜렁 쥐어주고 진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죠. 매뉴얼이 없이 그럼 나름대로 색상이나 브랜드, 종류나 가격에 따라서 진열이 됩니다. 그런데 강화학습은 비지도학습처럼 먼저 제일 처음에는 매뉴얼 없이 이렇게 진열을 하다가 상품이 많이 팔리는 방법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면 이 진열 방법을 익혀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진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지도학습법을 이용한 머신러닝 교육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스크래치 이용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그 전에 썼던 스크래치랑 비슷한데 프로젝트를 나눠줄 거예요. 유형으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프로젝트 유형을 4가지로 나눠줍니다. 텍스트 유형, 이미지 유형, 소리, 숫자 유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머신러닝을 작동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 지금까지 간단하게 개요를 보았고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머신러닝의 방법과 유형을 지금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배우는 프로그램인 스크래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기본 알고리즘과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러면 첫 시간에 지금 6교시죠. 6교시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한 미션을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